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번 볼 건데 아무래도 지수가 또 급락을 하면서 시총상위 대형주들 뭐 할 것 없이 사실 모든 종목이 밀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어 이게 지금 제가 타이틀에 종목이 아니라 지수다 이런 말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고 일단 종목에 대한 뷰 그리고 주가에 대한 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물론 영상을 올려드린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뭐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주가 측면에서. 이런 급락을 예상해서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목만 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가 급락하니까 사실 모든 종목이 웬만해선 다 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커버할 때는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크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요 부분 이제 때문이었죠. 그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저점에 상당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가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SK하이닉스가 기록했던 주가를 보시면 2018년에 전고점을 넘어섭니다. 근데 2018년 요 시기는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훨씬 더 깨졌고 올해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때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지수는 이 부분을 또 뚫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기엔 어때요?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좀 아니다.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 4차 산업황 수요도 있고 반도체 업황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국내 SK하이닉스 D램 시장에서의 글로벌 입지 아주 굳건하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과거에 냈었던 실적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주가는 이미 그 부분을 뚫고 갔다면 당장 매수에 접근하기는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때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다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저의 견해였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냐? 사실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 지수에 민감한 대형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반도체는요. 생각보다 업황이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웬만한 업황이 다 깨졌잖아요. 여행, 항공은 말할 것도 없이 박살났습니다. 내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좋은 게 뭐 있어요? 자동차주 빠지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뭐 개별 소비세 인하해준다고 자동차가 팍팍 팔리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부터 줄이기 때문에 비싼 건 일단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뭐 간편식, 뭐 배송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일부 그러니까 한 5% 정도 되는 업종 말고 95% 업종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는 견조해요. 반도체 현물가 추이를 보면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를 보려면은 그 DXI 지수를 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DXI 지수가 지금 견조해요.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은 안 깨졌어요. 한 2, 3주 전에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 자료를 보면 웬만한 실적 업종 전망치가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당연하죠.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에너지 업종 실적 전망치 완전 박살났고요. 근데 반도체 업종은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반기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예상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이 깨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거든요. 지금 서버 D램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시 시기가 늦춰지니까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눌렸던 수요가 분출되기 때문에 하반기엔 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 SK하이닉스는 9%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5% 빠졌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빠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좋아요. 국내 업황 중에 지금 제일 괜찮은 게 뭐냐? 반도체예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은 업종? 반도체예요. 물론 택배 업체 이런 데는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국내 주요 업종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반도체가 실적이 가장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3.5%, SK하이닉스는 9%나 박살났어요. 이게 뭐죠? 이게 결국은 지수에 연동되는 대형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죠?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세적인 반등은 없어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죠. 추세적인 반등은 나올 수 없어요.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외국인 매도가 있어도 요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판다? 이러면 땅굴 파고 갑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진 않아도 최소한 매도 규모가 줄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외국인 파는 거 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5천억에서 1조까지도 팝니다. 하루에. 정말 엄청나게 파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의 하단이 아직 안 잡혔죠. 물론 오늘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지수가 쑤셔 박은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팔잖아요. 국내 시장을 팔 때 외국인은 한 종목 한 종목 찍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스켓 매도라는 걸 합니다. 이 바스켓 매도라는 게 바스켓 매매죠. 보통 이제 20종목에서 30종목을 묶어요. 하나에 바구니처럼. 그걸 이제 동시에 사고 동시에 팝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국내 지수에 대한 배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지수가 후려치거나 국내에서 돈을 빼갈 때는 한 종목 한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2, 30 시가총액 상위 대표 종목을 다 던집니다. 반대로 살 때는 어때요? 묶어서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죠?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만 합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쳐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깨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틸 수가 없어요. 반대로는 뭐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바로 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때리는 거는 국내 시장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국내 시장을 이렇게 때리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올해 실적 개선 폭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 저평가냐? 저는 그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상위 대형주를 사는 건 정말 위험하죠.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정말 9%까지 빠졌으니까 하이닉스에 뭔가 대형 악재가 나온 게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이런 것들과 연동이 많이 됩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에.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일단 다 던지고 나가는 기조인데 다 던지고 나갈 때 뭐를 가장 많이 던질 것이냐. 시총 상위주를 많이 던지겠죠. 왜냐면 시총 상위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을 매도할 때는 시총 상위 종목을 바스켓으로 20종목, 30종목, 50종목을 묶어서 한 번에 던져버리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업종 전망과 상관없이 버틸 수가 없다.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시도할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 증시가 만약에 바닥을 잡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막 들어오면서 약간 V자 반등 같은 급격한 반등을 보인다. 그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냥 매수하시면 그냥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지수가 빠르게 반등할 때 가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그 종목에 대한 전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특수성까지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